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6가지 문제 풀어보셨을 텐데 아마 다들 jQuery 활용해서 풀어보셨겠죠? 뭐 어떤 걸 활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되 웬만하면 둘 다 할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기는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짝수 버튼은 바디 엘리먼트의 배경을 처음 버튼은 바디 엘리먼트의 배경을 레드로, 두 번째는 블루로 변경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문제의 상황이 요구하고 있는 거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지우면서 지금 jQuery 불러오는 거를 같이 지웠네요. 저는 이거 하나 여기다가 불러다 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스크립트로 jQuery 불러오는 거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2개가 필요하겠네요. 첫 번째 버튼과 두 번째 버튼 얘기가 있었으니까 버튼 2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버튼을 2개 해주고요. 자, 첫 번째 버튼은 바디 엘리먼트의 배경을 레드로 바꿔달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겠죠? 첫 번째 방식으로는 그냥 onClick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a라는 함수를 실행할 거야. 그럼 두 번째 방식은 이 버튼 태그를 찾아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펑션 a 하나 만들어서 이 녀석이 해야 되는 일은 바디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우리가 일단 찾아내야 되니까 이렇게 찾아내주고 CSS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이 녀석을 레드로 바꿀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버튼 1을 눌렀을 때 레드로 잘 바뀌죠. 자, 두 번째 버튼 상황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빨간색 계속 눈 아프니까 이렇게 좀 해놓고 할게요. 자, 두 번째 버튼을 일단 골라낼 방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이쪽에다가 지금 우리가 바디 안에 가지고 있는 태그들은 스크립트 하나, 버튼 하나, 버튼 하나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이 녀석을 선택할 방식, 뭐 아이디를 써도 되고 클래스를 써도 되고 방법이야 많겠지만 여기서 제가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버튼 태그를 선택을 할 건데 이제 nth of type이라고 하는 옵션을 한번 써볼게요. 이 nth of type은 뭐냐면은 동일한 타입 중에서 몇째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nth child는 그냥 단순히 자식 관계에서 몇 번째 자식이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버튼 중에서는 둘째가 맞지만 스크립트까지 생각하면 얘는 총 셋째죠. 그래서 여기다가 nth child를 적용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셋째를 골라내야 올바르게 해당 버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CSS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버튼을 선택을 할 건데 nth child로 셋째를 골라내면 녀석의 백그라운드 컬러 말고 그냥 보더 같은 거 씌워서 영역만 보겠습니다. 이러면 골라지죠. 자, 근데 nth of type 이거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 동일한 타입 중에서 둘째, 그러니까 지금 버튼 중에 버튼에서 nth of type이 나왔으니까 버튼 타입들 중에서 몇째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크립트는 더 이상 논외가 되는 거고 이 둘만 봤을 때 둘째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그냥 활용을 하시면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th of type이라고 하는 특성을 사용해서 둘째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골라내면 우리는 이제 이 두 번째 버튼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녀석. 자, 이 녀석을 이제 골라냈으니까 얘를 변수에 뭐 담아서 써도 그냥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냥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버튼이라는 변수에다가 하나 담았다. 그럼 이제 이 버튼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버튼에다가 이제 아까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건 바닐라 JS였죠. 근데 제가 jQuery에서 쓰는 방식 클릭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달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펑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클릭 이벤트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의 CSS 컬러를 뭐 그린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이 두 번째 요소 녀석을 클릭했을 때 바뀝니다. add event listener 해서 어떤 이벤트를 걸 건데 나 클릭 이벤트 걸 거야
그때 뭐 실행할 건데 이런 펑션을 할 거야 라고 했던 코드가 이렇게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녀석을 선택해서 골라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지금 딱 일회성이죠. 클릭이라고 하는 거 말고는 얘를 또 불러낼 이유가 딱히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써도 결국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에 담아서 쓸 것이냐 그냥 쓸 것이냐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변수에 담을 수도 있는 거고 막 여러 번 불러낼 필요가 없다면은 그냥 한 번에 처리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좀 훨씬 쉽죠? jQuery를 사용하는 방식.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처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짝수 번째 버튼은 바디 배경, 홀수 번째 버튼은 블루. 일단 짝수랑 홀수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버튼을 좀 여러 개를 만들어 볼까요? 애초에 제가 버튼 태그를 한 100개를 만들어 볼게요. 100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내용에다가 버튼 달러를 해서 번호를 매겨 놓겠습니다. 그럼 버튼 10개가, 100개가 쭉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거 필요 없고 우리가 버튼마다 온클릭으로 뭔가 함수를 실행한다라고 하면은 짝수 번째 애들한테는 동일한 함수, 뭐 홀수 번째 애들한테는 동일한 함수에서 온클릭을 태그에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귀찮죠? 상당히 많이 귀찮으니까 그냥 버튼 태그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방식을 활용하면 이런 걸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고를 건데 선택을 할 건데 어떻게 고를 거냐면 버튼 중에서 여기서는 nthchild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nthchild를 써서 짝수 번째, 홀수 번째를 고를 거예요. 사실 오브 타입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오브 타입으로 가죠. 위에 우리 스크립트 하나 달려 있으니까 여기서 en 이러면은 누구 고른 거예요? 버튼들 중에서 짝수 번째 버튼들을 골라낸 거죠. 자, 이 녀석한테는 바디의 엘리먼트 배경을 레드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클릭 그 다음에 펑션 넣어줄 거고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얘는 짝수 번째 애들 골랐으니까 자, 바디라고 하는 애를 또 선택을 해줄 겁니다. 자, 이 녀석의 CSS를 우리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바꿀 거야. 자, 그러면 짝수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레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홀수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만들어 놓으면 확실히 아실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바디를 밑에서 또 골라야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 하나는 이쪽으로 빼서 렛 바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면 여러 번 불러내는 상황 속에 이 변수를 활용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방법 하나 또 써볼게요. 이번에는 en 플러스 1 해서 홀수 번째 애들을 선택을 할 건데 여기다가 클릭 이벤트를 이렇게 쓰지 않을 거고요. on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클릭 그리고 펑션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홀수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제 그린으로 바뀐다. 짝수 번째는 레드, 홀수 번째는 그린. 이렇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얘랑 얘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클릭 이벤트를 발생할 거야 라고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 on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냥 단순한 의미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버튼 같은 거를 우리가 클릭할 때 아까 버튼에다가 직접 속성 넣었을 때 on클릭이라고 했죠. 버튼 클릭 행위를 이제 on클릭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 조금 더 다른 개념들을 배우고 나서 이 작동하는 순서를 좀 알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그냥 클릭하는 그 행위가 일어났을 때 on클릭이라는 느낌으로 그냥 진행이 된다. 이 정도로만 일단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나중에 나올 개념인데 우리가 서브밋이라고 하는 걸 직접 써볼 거예요. 나중에 이건 전송이거든요. 근데 이걸 전송하려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전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를 검사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onSubmit이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할 건데 이 onSubmit은 전송이 되기 전에 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on클릭도 사실은 클릭이 되기 전에 한다의 개념이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 큰 메리트가 없으니까 그냥 클릭 이벤트
이렇게 발생하는 거랑 on 이거는 클릭이라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 건지 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선 둘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안쪽에서 홀다운표 쓰고 있고요. 이 안쪽에서도 홀다운표 쓰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쌍따옴표도 썼었고 홀다운표도 썼어요. 근데 둘의 결과가 달랐나요? 이거 지금 이쪽에 있는 거 쌍따옴표 써도 결과가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달라질 게 없습니다. 버튼 짝수 번째 버튼 클릭하면 잘 돼요. 문제가 전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 쌍따옴표가 들어간다고 해도 동작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짝수 번째 버튼 눌러보면 잘 바뀌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홀다운표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쌍따옴표를 쓰면 안 돼, 홀다운표를 써야 돼는 아니에요. 둘 다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택하거나 좀 뭔가 이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얘도 이제 선택자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선택자에 뭔가를 적어내거나 아니면 어떤 값을 명시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홀다운표를 많이 씁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그래요. 그리고 진짜로 문자 데이터를 다루거나 할 때는 그때는 쌍따옴표를 좀 쓰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쌍따옴표랑 홀다운표가 같이 쓰여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같이 쓰여져야 되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홀다운표를 많이 쓴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백틱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지금 뭐 했어요? 세미콜론을 다 지웠거든요. 근데 세미콜론이 지워지는 거는 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바였다면 애초에 이거 없으면 코드가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니까 자바는 무조건 에러예요. 그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되게 관대합니다. 이런 거에. 까탈스럽게 굴지 않아요. 물론 이 세미콜론을 안 찍었기 때문에 코드가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줄바꿈을 제대로 안 했다면. 그죠? 그죠?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얘를 변화를 줬다면 이건 지금 안 돼요. 안 되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줄바꿈도 했고 이렇다면 이 세미콜론이 없어진 것에 가지고는 얘는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되게 관대한 녀석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파이썬이랑 되게 유사하고요. 결국에 파이썬도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얘랑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미콜론을 좀 찍는 연습을 잘 하시는 게 좋긴 좋겠죠. 가독성과 우리의 그 의미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으니까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엘리먼트를 3개 만들고 각각을 클릭하면 서로 다른 경고창 내용이 나오도록 해달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바로 해볼까요? 우리가 뭐 엘리먼트를 어떤 걸로 만들어라 라고 한 건 없지만 그냥 div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1, 2, 3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녀석의 그냥 기본 폰트 사이즈만 좀 늘려서 잘 보이게끔 만들어 줄게요. 그다음 스크립트 쪽에서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클릭했을 때 경고창, 다른 내용의 경고창이 나와야 되니까 이 div한테 onClick 하나 넣어서 a라는 함수 하나 실행, 얘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그러면 펑션 a, 이번엔 이런 걸로 해볼까요? 컨스트 a는 펑션, 이 안쪽에서는 alert, 경고창을 띄우라고 했으니까 이 알림창을 띄우겠다라는 겁니다. 내용 1. 일단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이제 마우스가 변하거나 이러는 건 없지만 동작은 잘해요. 어쨌든 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을 골라볼게요. 자, div인데 nth 뭐 of type 같은 거 써도 되고, 아니면 이번엔 클래스를 한번 써볼까요? 이런 것도 괜찮겠다. 클래스를 사용해서 여기다가는 뭐 a라는 이름을 줘보고, 여기는 id도 한번 써보죠. 여기는 p 이런 식으로 한번 줘볼게요. 사실 id 클래스 똑같이 a를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죠. 그냥. 그러면은 이 안쪽에서 클래스 a를 고를 거야. 점 찍어서 선택자 CSS에서 쓰던 것 동일해요. 완전 동일합니다.
이 녀석한테 뭐 클릭 이벤트를 걸어줄 건데, 이 안쪽에서 해야 되는 일은 얼러트, 여기는 뭐 내용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A 클래스를 선택했을 때 제가 스크립트를 같이 지워버렸군요. 이거 그냥 여기다가 하나 달아놓고 할게요. jQuery를 불러오던 부분을 방금 같이 지워버려가지고 위에 있는 걸. 자, 이러면은 jQuery가 잘 작동을 하고, 불러오기 안 하면 애초에 이런 달러를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기능을. 안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녀석은 id니까 비슷하게 한번 가볼까요? id는 샵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내용 3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은 이제 얘도 문제없이 잘 나오죠. 서로 다른 알림창이 나타날 수 있게끔. 방식은 되게 많으니까 편한 방식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변수 없이 진행을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뭔가 이렇게 요소를 선택했을 때 이 녀석을 변수에 담으면 그게 관리자 변수예요. 그죠? 근데 지금 저는 애초에 안 담았죠? 변수에 담아서 쓰면 관리자 변수 있게끔 사용을 한 거고, 지금 저는 안 담아서 썼으니까 그냥 이미 그 두 문제를 해결을 한 겁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변수 아예 없이 진행을 해달라 라고 하고 있네요. 변수 없이. 저 애초에 지금 여기 변수가 있네요. 이것도 없이 하려면 바꿔주면 되겠죠? 애초에 얘는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이러면 변수 없이 함수 만든 거니까. 그쵸? 기능은 똑같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개 만들고 각각을 클릭하면 서로 다른 디자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달라. 자, 얘는 이거 그냥 그대로 살려놓고요.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펑션 A에서는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이거는 얘를 아예 골라 놓지는 말고 이렇게 합시다. div를 선택을 할 건데, 그냥 선택하면은 모르니까 first child, 지금 어차피 우리 위에 스크립트 태그 지금 현재 없죠? first child 사용해서 첫째 div 골라낸 다음에 이 녀석한테 css 줄 건데, 높이를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그림 같은 걸 주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얘를 클릭했을 때 is not a function, 됐죠? 적용이 아직 덜 됐었나봐요. 높이 준 거고 백그라운드 컬러 준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스타일을 부여한 거니까 디자인 변했고요. 자, 두 번째에서는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이럴 때는 이런 걸 한번 사용을 해보죠. 이렇게 해서 클래스 A, 좀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div인데 A 클래스,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해당 변수를 이 자리에다가 활용을 해주면 똑같은 얘기죠. 이 안쪽에서 어차피 이 녀석을 선택을 할 거라서 그냥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거고, CSS를 할 건데 얘한테는 뭘 해볼까요? 보더를 한번 씌워볼까요? 높이를 픽셀 똑같이 주도록 하고, 여기서는 보더, 우리가 사용하던 거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5픽셀, 솔리드, 레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녀석을 선택했을 때 보더가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비슷한 거 그냥 또 진행을 하면 되니까. 뭐 더 다른 스타일을 부여할 거면은 더 줘도 상관은 없을 거고, 그죠?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걸 사용해서 이거 하면 사라지겠죠? 사라지면 여기에 없어지겠네요.
그죠? 이런 것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얘를 다시 클릭했을 때 얘를 뭐 변화를 주겠다. 이거는 불가능할 거고. 그러면 뭐 이 녀석을 선택했을 때 이 녀석을 보이게 할 거다. 뭐 이런 건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이 녀석의 CSS를 디스플레이를 다시 블럭으로 바꿀 거야. 그러니까 얘를 눌렀을 때는 블럭이 되는 거고 얘를 눌렀을 때는 논이 되는 거니까 지웠는데 누르면 살아난다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제 활용 방식은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디스플레이 논 블락 이런 거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만들어져 있어요. 또 메서드가 함수가 show hide라고 하는 메서드 함수가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서 그게 결국은 이걸 하겠다라고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긴 하지만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좀 오늘 간결하게 좀 알아봤고요. 다음 주 수업부터는 바로 JSP를 진짜로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설치 및 세팅 진행할 거고 그 세팅 후에는 이제 실제로 이 웹 환경을 구축을 해 가면서 페이지를 만들어서 화면에 띄워보고 이런 작업들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